Hallo, meine Damen und Herren, ich bin Birara.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드디어 우리 21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어떠세요? 독일어 재미있습니까? 예, 이해하고 어쩌고는 뭐 둘째 치더라도요. 일단 독일어 무엇을 하든지 재미가 없으면 계속하기가 힘들겠죠. 예,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은 충분히 재미를 느끼셨으리라 믿고요. 또 그렇게 바라고요. 그러면 21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미래형까지 공부를 했었는데요. 미래형 어떻게 만드는지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만들죠? werden 더하기 동사 원형. 예. werden 더하기 동사 원형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미래가 된다는 것까지 설명드렸는데요. werden 변화형 이제 술술술 나오시죠. Ich werde, du wirst, er wird, wir werden, ihr werdet, sie werden, sie werden. 예, 여러분 잘 아실 걸로 믿고요. 그럼 계속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미래형 설명을 드렸을 때요. 기본적으로 독일어에는 미래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werden 더하기 동사 원형이 되면요. 미래형으로 쓰게 되는데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요즘 현재 추세로는 미래형, werden 동사 원형 이 공식보다는 그냥 현재를 써서 바로 미래를 표현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추세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현재하고 미래하고 이렇게 썼을 때요. 미래도 현재로 표현하고 현재도 현재로 표현하면 구분을 어떻게 할까요? 예, 기본적으로는요. 미래 부사 예를 들어서 뭐 내일이라든지 morgen이라든지 nächste Woche 다음 주 뭐 이런 미래를 나타내는 말과 함께 결합하는 경우에는요. 거의 대부분 werd는 쓰지 않고 그냥 현재로 가볍게 표현을 해주긴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미래형 예문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요. 162쪽에 있는 155번 예문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Am nächsten Sonntag wird er sie mit seiner Frau besuchen. 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문장 시제를 먼저 보게 되면요. wird 다음에 동사 원형. werden 다음에 오는 동사 원형은 반드시 동사 원형은 어디 문장 앞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반드시 문장 뒤에 이렇게 후치를 한다. 예, 기본적으로 독일어는요. 무엇이 됐건 현재 완료형이 됐건 이런 미래형이 됐건 조동사가 됐건 기본적으로 본동사, 조동사의 어순 이것도 일종의 보면 미래의 뜻을 나타내는 조동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조동사가 오게 되면요. 본동사는 항상 동사 원형이 되어서 이렇게 문장 맨 끝에 짠 하고 붙어야 됩니다. 이거 후치 굉장히 중요한 독일어만의 특성이라고 여러분께 여러 차례 강조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am nächsten Sonntag 뭐죠? 일요일 기억하시죠? Montag, Dienstag, Mittwoch, Donnerstag, Freitag, Samstag oder Sonnabend, 그 다음 Sonntag, 일요일날 am nächsten Sonntag, 요일을 나타내는 말에는 항상 전치사 an dem 이 줄여서 am 쓰시고요. 하루 포착되면 뭐라 그랬죠? in 쓰신다 그랬죠? 예, wird er besuchen. 여러 번 나왔으니까 이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누구누구를 방문하다 이런 말이 되는데요. wird er sie 대문자치가 썼으니까 당신을 누구랑요? mit seiner Frau 자기 부인과 함께 방문할 것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그 남자는 자기 부인과 함께 당신을 방문할 것입니다. 이런 문장이 되는데요. wird besuchen 일반적으로 wird 쓰게 된 다음에 끝에 동사 원형이 쓰이고 문장 맨 뒤에 짠 하고 오게 되면 이것은 미래의 뜻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아까 뭐라고 썼죠? 요즘은 wird besuchen 이런 말 물론 써도 되지만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에 besucht 이렇게 현재형을 써도 충분히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미래의 뜻이 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앞에 am nächsten Sonntag 이라는 미래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am nächsten Sonntag besucht er sie mit seiner Frau. 다음 주 일요일에 그 남자가 그 자기 부인과 함께 당신을 방문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별로 어렵지는 않죠? 예, 다른 예문 하나만 더 보고 미래형을 마치도록 하죠. 그 다음 보실 예문요. 156번 한번 보시죠. Wenn Sie nach Deutschland 그냥 간단히 대로 표기하려 하죠. kommen werde ich Ihnen mein neues Auto neues 빼고요. 그냥 mein Auto zeigen까지만 보도록 하죠.
Wenn Sie nach Deutschland kommen, werde ich Ihnen mein Auto zeigen. 이란 말이 되는데요. When 또 나왔습니다. 이 when 어떤 뜻이었죠? 기본적으로 뭐뭐라면 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조건이나 뭐 가정을 나타내는 접속사라고 나왔었죠. 우리 이제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접속사 본격적으로 다룬 적은 없는데요. 혹시 다르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when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접속사입니다. 뭐뭐 한다면 제가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접속사는 반드시 부문장, 주문장이 반대되는 개념인 부문장을 이끌게 되고 반드시 동사가 후치한다는 성질 있었죠. Wenn Sie nach Deutschland kommen 만약에 당신이 독일로 오신다면 해서 kommen, wenn Sie kommen 오신다면 werde ich Ihnen 저는 하겠습니다. 미래형이 됐죠. werden 이 문장 같은 경우는 werde zeigen 뭘 zeigen 하면요 보여준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보여준다라는 말입니다. zeigen 많이 쓰입니다. 나는 뭘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요? 이는 대문자로 썼으니까 당신에게 뭘 mein Auto 당신에게 제 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 알아두십시오. 제가 아까요 werden 더하기 동사 원형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미래를 나타내는 공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요즘은 werden 더하기 동사 원형이 그냥 미래 부사와 더불어서 그냥 현재형으로 쓰이게 되면 이 공식 말고도 그냥 미래의 뜻을 나타낸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werden 동사 원형이요. 다른 뜻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쓰면 공식적으로 보면 미래의 뜻이긴 한데요. 요즘 많이 werden 더하기 동사 원형 하게 되면요. 의지를 나타내는 말로서 굉장히 많이 해석을 하고는 합니다. 의지 우리 나타내는 말 wollen이라는 말이 있었죠. 강한 의지, 무엇을 하고야만 하겠다라는 wollen 동사 배웠는데요. 이 wollen은 너무 강하고 이 werden은 이 wollen보다는 다소 약하지만 뭐뭐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말하는 사람의 의지 정도를 나타내는 말로서 요즘 많이 뉘앙스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werde Ihnen mein Auto zeigen 하게 되면 당신께 제 장차를 한번 보여드리죠 라고 해서 미래의 뜻도 되지만요. 반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내포하는 뉘앙스라고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werden 많이 미래 부사와 더불어서 현재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werden 더하기 동사 원형하기 때문에 그냥 화자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는 뉘앙스로 많이 바뀌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미래형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요. 어떤 시제 공부했었죠? 현재 시제 공부했었고, 과거 시제 공부했었고, 미래도 공부했습니다. 현재 완료 공부했고요. 과거 완료 배웠고, 이제 미래 완료만 배우게 되면요. 독일어의 기본 시제라고 할 수 있는 6가지 기본 시제를 여러분께서는 다 공부하시게 된 셈이 되는데요. 그럼 미래 완료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ich라는 말을 하게 되면요. ich bin이나 ich habe 어쩌고저쩌고 페페형 이거 무슨 꼴이죠? 예. 현재 완료죠. ich bin 어쩌고저쩌고 완료형, ich habe 어쩌고저쩌고 완료형 하게 되면 뭐뭐 했다 하는 이런 쪽으로 기본적으로 현재 완료형이 되는데요. 미래 완료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 조동사가 들어가는 자리에 당연히 werde라는 미래형 조동사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bin이나 have 같은 거 자리를 뺏겼죠. 자, 자리를 뺏겼습니다. 페페에 나오게 되고 자리를 뺏겼으니까 어딘가로는 움직여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werden 이 조동사가 됐으니까 이거 쫓기게 되는 건 당연히 어디로 가게 될까요? 당연히 뒤로 가게 되겠죠. 이 페페 다음에 짠하게 붙게 되는데요. werde 기본적으로 미래 반드시 동사의 무슨 형? 현재형도 아니고 과거형도 아니고 항상 동사의 원형과 더불어서 결합해야 한다 그랬죠. 그럼 bin 원형 뭡니까? sein이 되고요. habe 원형 뭡니까? haben이 됩니다. 그래서 ich werde 어쩌고저쩌고 pepe sein 혹은 ich werde 어쩌고저쩌고 pepe haben 하게 되면요. 이건 기본적으로 미래 완료형의 그런 기본적인 공식이라고 기본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미래 완료 많이 쓰이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현재로 미래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미래까지는 많이 쓰는데요. 미래 완료까지 쓰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별로 없다 그랬지 안 쓰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공식 정도까지는요. 기초 단계라고 해도 반드시 숙지를 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문장 가운데서 어떻게 이 말들이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이 지금 보시게 같이 공부하게 될 예문은요. 157번 예문 한번 보도록 하죠. Mein Freund
미래 하기 전에요. 그 책을, 그 소설을 읽었다라고 현재로 한번 해보게 되면요. einen Roman. 자, 현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다라는 말은 당연히 lesen이라는 말 써야겠죠. lesen 현재에서 어떻게 되죠? Du liest, jetzt liest 해서 현재형에서도 불규칙입니다. 현재에서도 불규칙이니까 당연히 동사의 3요형, 세 가지 주요한 형태라는 말이죠. 동사의 3요형에서도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lesen, las, gelesen. 이 말은 제가 이미 동사의 과거, 불규칙 과거 할 때 예를 들은 동사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 지금 크게 어렵게는 안 느껴지실 것 같고요. lesen, las, gelesen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자, 책을 읽었다. 책 하게 되면 제가 부х 대신에 로만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로만 하게 되면 남성이 되고 보통 소설, 이런 장편 소설 같은 걸 의미하게 됩니다. Mein Freund, 내 친구가 그 소설을 읽었습니다. 내 친구가 그 소설을 읽습니다 하게 되면 Mein Freund liest einen Roman 하게 되고요. 내 친구가 그 책을 읽었습니다 하고 과거로 말하게 되면 Mein Freund las einen Roman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한번 현재 완료로 표현해 보면요. 자, 당연히 타동사이니까 무슨 결합? 예, 타동사는 무조건 합행결합이라고 했죠. Mein Freund hat einen Roman. 그 다음에 페페형 어디로 갑니까? 문장 맨 뒤로 가서 gelesen 이렇게 되겠죠. Mein Freund hat einen Roman gelesen. 내 친구가 그 소설을 한번 읽었습니다. 어떤 소설 한 권 읽었습니다. 그래서 Mein Freund hat einen Roman gelesen.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걸 한번 과거 완료로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되죠? 여기만 hat로 바꾸면 되죠. Mein Freund hat einen Roman gelesen. 이 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현재, 과거, 현재 완료, 과거 완료까지 했으니까 이제 미래 완료만 만들면 완벽하게 시제는 다 배운 셈이 되겠죠. 미래 완료 만들게 되면요. 여기 아까 hat gelesen 현재 완료에서 이 자리에 hat를 쫓아내고 어떤 말이었죠? werden 동사가 와야 되니까요. 당연히 wird가 되겠죠. Mein Freund wird einen Roman gelesen. 그 다음 쫓겨난 hat는 어떻게 된다? 당연히 werden 더하기 동사원이 미래형이니까 끝에 가서 원형으로 haben. 쫓겨왔다 그래서 여기를 hat로 쓰거나 아니면 여기를 gehabt로 쓰셔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쫓겨왔지만 기본적으로 미래, werden 더하기 동사 원형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여기 hat 써도 안 되고 gehabt 페페형 써도 안 되고 haben 원형이 더셔 이렇게 써야 합니다. Mein Freund wird einen Roman gelesen haben. 내 친구는 그 책, 그 소설을 읽을 것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미래 완료형이 됩니다. 구분적으로 이 말은요, 미래 읽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읽을 겁니다 하고 읽게 될 것입니다. 별 차이는 없지만 아주 기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죠. 독일어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친구는 책을 읽을 것입니다 하고 내 친구는 그 책을 읽습니다 하고 완전히 틀린 것처럼 여기도 그냥 기본적으로는 미래로 표시하셔도 되는데요. wird gelesen haben에서 미래 완료를 씀으로써 약간 뉘앙스가 차이가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대단한 그런 어휘의 차이는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이제 현재, 과거, 미래,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까지 다 공부를 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독일어 6시제.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결코 만만하지도 않죠. 예, 여러분 이거 굉장히 글을 쓸 때나 책을 볼 때나 말을 할 때나 현재 완료, 완료형 이거 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완료형 굉장히 여러분한테 친숙해질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하시고요. 또 동사의 3호형 뒤에 있는 거 어떻습니까? 앞으로 지금 여러분 해보셔서 알겠지만 동사의 3호형, 현재형, 과거형, 완료형 이거 3개 외우지 않으면 완료형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3호형 아직까지 지지부진 안 읽고 계신다면요. 하루에 2-3번씩이라도 계속해서 꾸준히 읽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저절로 줄줄줄 입에서 나오게 되니까요. 이 3호형을 알지 못하면요.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수동형 역시도 여러분 따라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3호형 아직 헷갈리시다 하신 분은요. 다시 복습하시고 계속해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죠. 예, 그럼 여기까지 해서 완료형은 일단은 마치고요. 오늘은 드디어 수동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수동태의 개념, 여러분 뭐였죠? 예, 수동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말은 피동 이런 말로도 쓰는데요. 누군가가 내가 무엇을 했다, 이건 능동이죠. 그런데 내가 누구로부터 뭘 당했다, 어떻게 되었다, 이런 말로 바뀌게 되면 수동형이 됩니다.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이 번역의 영향으로 받아서 수동형이 꽤 익숙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원래 수동태는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말입니다. 예, 이상하시죠? 굉장히 왜 수동태가 우리나라 말에 없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수동태는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뭐 영어를 요즘 여러분이 많이 공부하셔서 수동 문장을 접하셔도 별로 어색하게 안 느껴진대요. 원래는 우리나라 말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수동이란 건 알고는 있지만 쓰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수동태를 만들 때 비동사 더하기 pp형을 만들면 되죠. 하지만 독일어 같은 경우 수동태 만드는 공식이 있습니다. werden 더하기 pp. 영어처럼 여기 영어 비동사 더하기 pp가 수동태라 그래서 독일어도 sein 더하기 pp 하게 되면 이건 수동태가 아니라 우리 몇 강 전에 얼마 전에 배운 뭐였죠? sein 더하기 pp는 독일어에서 수동이 아니라 현재 완료가 됩니다. 이거 영어하고 헷갈리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독일어 수동태를 만드는 법은요. werden 더하기 pp형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러면 werden 더하기 pp형이 수동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거 보니까 아까 방금 전에 배운 뭐가 생각나죠? werden 더하기 동사 원형이 생각나죠? 이 두 가지 공식 wereden으로 이용해서 wereden을 조동사로 써서 만드는 것 똑같지만 pp형이 오느냐 아니면 동사 원형이 오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werden 더하기 pp형은 수동의 의미가 되지만 werden 더하기 동사 원형이 오게 되면 미래의 뜻이 됩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십시오. 초보 단계에서는 pp가 오는지 동사형이 오는지 wereden하고 결합하는지 뭐가 결합하는지 되게 헷갈리실 위험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확실히 넣어주십시오. werden 더하기 동사 원형은 미래, werden 더하기 pp형은 수동형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요. 구체적으로 제가 수동형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Ich schreibe einen Brief. Ich schreibe einen Brief. schreiben 동사 지금 이제 여러분 익숙하시죠? 하도 많이 봐서요. 아직도 안 익숙하시다고요? schreiben 하게 되면 쓰다 이런 말인데요. Ich schreibe einen Brief. 나는 편지를 한 장 씁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 수동형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죠? 일반적으로요. einen Brief 이 말 일단 한국말로 써보죠. 난 편지를 쓴다. 이 말을 한국말로 이 말 한국말 썼는데 이 말을 수동형으로 바꾸게 되면요. 나는 편지를 쓴다. 그래서 이 편지들이 수동형에서는 주어가 돼야겠죠. 그 편지는 나에 의해서 쓰여진다. 이 말이 기본적으로 한국말을 그대로 수동으로 바뀌었을 때 나타나는 어순인데요. 독일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말도 이거 사격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말은 누구누구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 쓴다라는 말은 이제 여기에서 werden 동사를 결합해서 만들게 되는데요. 잠깐 이걸 만들기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 편지는 나에 의해서 쓰여진다. 어떻습니까? 자연스러운 한국말처럼 들립니까? 우리 보통 그렇게 어떻게 말하죠? 그 편지 누가 썼니? 이렇게 말하지. 그 편지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어? 그 편지 누가 쓴 거야? 그 편지 누구에 의해 쓰여진 거야? 이런 식으로는 말하지 않죠. 하지만 이렇게 외국어로 써놓고 보면 그 편지는 나에 의해서 쓰여진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색한 한국말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외국어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실제로는 굉장히 이 말이 어색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에서 쉽게 우리는 능동으로 생각하는 경우를, 능동으로 표현하는 구문을요. 실제로 독일 사람들은 수동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말 수동형으로 바꾸게 되면요. brief 같은 경우는 남자죠. 그러니까 나는 편지를 한 장 쓴다는데 이 편지를 한 장을 그 편지는 라고 치게 되면 당연히 der Brief. 제가 정관사, 부정관사 쓰임 말씀드렸죠. 처음에 나오는 말은 부정관사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 이 말이 반복되는 부분부터는 정관사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는데요. der Brief 다음에 werden 더하기 pp형으로 이게 바꿔주면 되니까요. werden 동사 brief에서 어떻게 변하죠? Ich werde, du wirst, sie, es wird 하게 되니까 당연히 wirt가 되겠죠. 그 다음 뭐가 올지는 몰라도 여긴 오고 그 다음 schreiben 동사가 당연히 pp형으로 바뀌어져서 문장 맨 뒤에 항상 독일어 이렇게 뭔가 본동사가 아닌 조동사 그것이 화법 조동사가 됐든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weren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본동사의 자리를 조동사가 박차고 있으면 본동사는 항상 문장 맨 뒤로 가게 됩니다. Der Brief wird schreiben. 기본적으로 현재에서는 규칙이지만 사명에서는 불규칙이 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요. schreiben, schrieb, 그리고 페페형은 geschrieben.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schreiben, schrieb, geschrieben. 여러분 사전 뒤나 이거 교재 뒤에 schreiben 동사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 Der Brief wird geschrieben 이란 말이 됩니다. 그러면 그 편지는 쓰여진다라는 수동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걸로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영어에서는 이런 경우 뭐 by 어쩌고 누구누구에 의해서 해서 by로 쓰게 되는데요. 독일어에도 by에 해당하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어떤 전치사? 이 경우 독일에서는 von을 쓰게 됩니다. von. 항상 수동에서 누구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이런 말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von이라는 전치사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von 몇 격집의 전치사죠. aus, by, mit, nach, seit, von 해서 3격 지배니까요. 자, 나에 의해서 3격 어떻게 되죠? ich, mir, mich에서 뭐가 와야 됩니까? mir가 와야 되겠죠. Der Brief wird von mir geschrieben. 그 편지는 나에 의해서 쓰여질 것이다 라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되세요. 이게 가장 앞으로 여러분이 더 많이 접하시게 될 그런 기본적인 많이 접하시게 될 수동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구형입니다. Der Brief wird von mir geschrieben. 그 편지는 나에 의해서 쓰여질 겁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위에 제목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뭐라고 썼습니까? von wem, 무엇에 der Brief geschrieben. 자, 이거 무엇에 일단 과거형으로 썼는데요. 일단 이거 무시하고요. von wem wird der Brief geschrieben. 누구에 의해서 그 편지가 쓰여질 것이냐 이런 말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나라 말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누구에 의해서 그 편지가 쓰여질 겁니까? 라고 말을 하면 굉장히 커미쉬, 아주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죠? 누가 그 편지 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능동으로 표현하게 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독일 사람들은요. 누가 그 편지 쓸 거야? 그래서 wer schreibt den Brief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는 von wem wird der Brief geschrieben 누가 그 편지를 쓸 거라는 말을 이렇게 수동으로 돌려서도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말의 수동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수동을 쓰기가 어렵다고 말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 개념으로 생각하다 보면 항상 누가 그 편지를 쓸 거야. 그래서 wer schreibt den Brief만 생각이 나지 실제적으로 이렇게 수동형으로 한국 사람이 von wem wird der Brief geschrieben 이라는 이런 표현이 쉽게 떠오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동형을 자꾸 접하셔가지고요. 앞으로 독일 말을 쓸 때 이 말 실제로 독일어로 전혀 이상한 문장이 아닌데 한국말로 옮겨보면 이상하죠. 누구에 의해서 그 편지가 쓰여지냐 하지만 실제로 독일 사람들은 수동형을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개념식으로 이렇게 독일어를 표현하다 보면 그 나라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동형 여러분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자, 다시 제목으로 넘어가서 von wem. 자, wem 이제 아시겠죠? wem 뭡니까? wer, wessen, wem, wen.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누구를 wer, wessen, wem, wen의 이 wem이 왔습니다. wem. von wem 하게 되면 누구에 의해서 von 수동형에서 항상 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라는 말이 됐었죠. von wem 누구에 의해서 wird der Brief geschrieben 누구에 의해서 그 편지가 쓰여지느냐라는 말이 됩니다. 이 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그래서 werden pp는 항상 von 이란 전치사 자주 쓰인다라고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자세히 세분해 보게 되면요. von이 쓰이는 경우, 그 다음 durch가 쓰이는 경우, 그 다음 mit가 쓰이는 경우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수동형 문장은 von, 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라는 뜻으로 했을 때는 von이 한 80% 정도 쓰이는 것 같고요. 나머지 durch하고 mit라는 것을 쓰이는 것이 한 20%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는 한번 예문을 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von, durch, mit 의미상 구별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8번 예문 한번 보시죠. 자, 168번 교재로는 175페이지인데요. Der Hund beißt
das Kind 하게 되면요. der Hund, 멍멍이죠. 개가 beißt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beißen 동사는 이렇게 콱 깨물다, 물다 이런 말입니다. beißen, bis, gebissen 동사의 사용형은 불규칙이 돼서 beißen, bis, gebissen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요. der Hund beißt das Kind. 개가 아이를 문다 이런 말이 되는데요. 이 말 수동형으로 고치면 어떻게 되죠? das Kind, 아이는 wird, 물리는 게 되겠죠. wird beißen, bis, gebissen이니까요. wird gebissen, 아이가 물린다. 무엇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개에 의해서 하게 되면 당연히 von dem Hund 해가지고요. 여기 von이 왔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문형이죠. wird gebissen, 물린다. 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von den Hund, 개에 의해서. von 같은 경우는 항상 삼격지배니까 dem이 와야 되겠죠. 이 문장, 가장 기본이 되는 문장으로서 누구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할 때는 von을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어떤 경우에 durch가 쓰이게 되느냐. durch가 쓰는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예문 한번 보죠. ein Erdbeben, ein Erdbeben, 현재로 써보겠습니다. Die Stadt, die Stadt 라는 말 한번 보도록 하죠. Erdbeben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지진이라는 말입니다. 지진, Erdbeben이라는 말이고요. zerstören 하게 되면 zerstören은 뭐 파괴하다, 부수다 이런 뜻이고요. Stadt, 우리 배운 기본 단어죠. 도시라는 말입니다. Ein Erdbeben, 지진이 zerstört, 파괴한다. Die Stadt, 도시를 파괴한다인데요. 이 문장 한번 수동으로 고쳐볼까요? Die Stadt, 그 도시가 파괴됩니다 하게 되면요. 당연히 wirt가 와야겠죠. wird zerstören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규칙 변화랍니다. zerstören, zerstört, zerstört. 왜 zerstört? gezerstört가 아니라 그냥 zerstört죠. 그건 miss, b, amp, and, er, get, der, sehr. 예, 비분리전철이기 때문에 개가 완료형에서 붙지 않죠. 그래서 die Stadt wird zerstört 하게 되면 그 도시가 파괴되어진다인데요. 아까 쓴 것처럼 von을 쓰게 되면 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파괴가 된다는데요. 이런 경우 원인을 나타내는 경우나 혹은 어떤 간접적인 수단을 나타내는 경우, 이건 어떤 능동, Erdbeben 같은 지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까 말했던 뭐 나에 의해서 할 때 이시나 아까 개가 깨문다 할 때 그 멍멍이처럼 능동적으로 뭔가 행동을 하는 건 아니죠. 이런 경우 원인을 나타내는 경우는요. von 대신에 보통 durch라는 전치사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Die Stadt wird durch ein Erdbeben zerstört 하게 돼서요. 능동적으로 뭔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라든지 원인, 어떤 간접적인 수단을 나타내게 될 때는 다시 말해서 어떤 행동의 객체가 아니라 어떤 이유나 원인, 간접적인 수단을 나타낼 때는 von이라는 전치사 대신에 durch이라는 전치사가 von을 대체해서 보통 wird durch, 뭐뭐를 통해서 페페되어진다. 뭐 wird 페페 어떻게 되어진다. von 누구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인데 durch 하게 되면 무엇을 통해서 예 우리나라만 무엇을 통해서라는 뜻과 그대로 일맥상통하는 정도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mit가 쓰이는지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예문으로서는 바로 그 밑에 바로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171번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1번 보게 되면요. Die Blumen schmücken das Zimmer. Die Blumen 하게 되면 당연히 Blume의 복수형이 되겠죠. Die Blumen schmücken das Zimmer 하게 되면 보통 schmücken 하게 되면 뭐뭐를 이렇게 꾸미다, 장식하다는 말인데요. 꽃이 방을 꾸민다 이런 말이 되겠죠. 꽃들이 방을 장식한다. Die Blumen schmücken das Zimmer. 이 말 수동형으로 한번 고쳐볼까요? 그 방은 꽃에 의해서 꾸며진다 라는 말이 되겠는데요. Das Zimmer wird 하게 된 다음에 schmücken 하게 되면 뭐 꾸민다 규칙입니다. schmücken, schmückte, geschmückt에서 wird geschmückt. Das Zimmer wird geschmückt 하게 되는데
꽃에 의해서 뭐 우리나라 말로 생각하게 되면요. 꽃에 의해서 꾸며진다 별로 이상할 건 없는데요. 블루맨 한번 보십시오. 아까 제가 폰이 쓰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그랬었죠? 뭔가 능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멍멍이 동물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능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경우 폰을 쓰인다고 했는데요. 이 경우 폰, 블루맨 어떻게 능동적으로 행동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다고 해서 꽃을 통해서 꾸며진다. 우리나라 말로는 맞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이유나 원인 같은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예, 이런 경우요. 보통 meet 하게 되면 보통 어떤 재료를 나타내든지 어떤 도구를 나타내게 되는데 꽃에 의해서 해서 보통 meet 블루맨 해서 이 경우에는 폰도 아니고 the도 아니고 보통 meet라는 전치사가 쓰이게 되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무엇에 의해서라는 말이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말에서는 뭐 별로 우리나라 말에서는 수동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헷갈리기 쉬운데요. 기본적으로 독일에서는 무엇에 의해서라는 말을 할 때 능동적인 어떤 행동의 주체가 됐을 때는 폰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이유나 원인을 나타냈을 때는 durch, 그 다음에 이렇게 재료나 어떤 수단을 나타냈을 때는 meet를 쓰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했듯이 기본적으로 폰 쓰게 되면요. 혹시 여러분이 뭐 durch, meet까지는 몰라도요. 적어도 폰만큼만은 확실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정 급하다면 이 경우 폰을 쓰는지 meet를 쓰는지 duch를 쓰는지 여러분이 오락가락하면서 잘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요. 정 그렇다면 그냥 폰을 쓰셔도요. 독일인과 혹시 대화하시게 되면 그냥 의미는 어느 정도 통하니까요. durch mit까지는 몰라도 폰 정도만큼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까지 수동형의 현재형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현재형 werden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페페 꼴이 기본적으로 뭐뭐 되어진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현재형 나왔으니까 수동형도 당연히 무엇이 있겠습니까? 과거형이 있겠죠. 그리고 수동형도 현재 완료, 과거 완료가 있고요. 수동형도 미래 완료가 있습니다. 왜? 수동형 역시 일종의 동사에서 파생하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수동형도 6시제, 현재, 과거, 미래,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이 6시제를 그대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수동형의 시제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werden 더하기 페페 꼴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이 형이 가장 기본이 되는 현재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형. 그럼 과거형은 어떻게 될까요? 과거형 만드는 거 되게 예상외로 쉽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werden 과거형 어떻게 되죠? werden wurde geworden 이렇게 되죠. wurde 쓰시면 됩니다. wurde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페페 꼴 하게 되면요. 이게 수동형의 과거가 되고요. 자, 과거 나왔으니까 현재 완료 안 할 수가 없겠죠. werden 현재 완료 할 때 어떻게 되죠? werden wurde geworden 하는데 werden 동사 현재에서 sein 결합입니까? haben 결합입니까? 예, 현재 완료 세 번째 겹치 sein 동사는 상태 변화, 장소 이동, sein, werden, bleiben 세 가지 동사하고 결합한다 했으니까 werden 같은 경우는 당연히 sein 동사겠죠. sein 어쩌고저쩌고 페페 그 다음 여기 geworden이 돼야지 원래는 맞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십시오. 원래는 현재 완료에서 sein 어쩌고저쩌고 페페 geworden이 되어야 맞는데요. 이 경우 geworden이 아니라요. worden 하게 돼서 geworden 앞에서 ge가 빠지고 페페 worden으로 이렇게 werden의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이거 하나 유념해 주십시오. 현재 완료형에서요. 자, 그러면 과거 완료는 어떻게 될까요? 과거 완료는 당연히 sein 동사의 과거만 그대로 써서 war 어쩌고저쩌고 페페 역시 worden 하게 되면 이것이 과거 완료형이 됩니다.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wird 어쩌고저쩌고 페페 그 다음에 werden이 오게 되겠죠. 왜? werden 동사 이 자리에 미래형 werden이 오고 이 werden 원래 werden이 뒤로 갔을 때는 당연히 앞에 이것 때문에 동사 원형이 되었죠. 그래서 페페 werden이 되면 됩니다. 그 다음 미래 완료라는 것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미래 완료는요. 문법적으로는 존재하는 사항이긴 하지만 실제로 미래 완료가 뭐 글이라든지 이런 말하는 데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 완료는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실제로 사용되는 건요. 이 5개 시제 현재, 과거,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이 정도까지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요. 충분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자, 이 문장을 가지고 한번 계속해 보도록 하죠. 아까 현재에서 이 말 어떻게 썼죠? Von wem wird der Brief geschrieben? Von wem wird der Brief geschrieben? 누구에 의해서 그 편지가 쓰여지니? 라는 말인데요. 이거 제목은 뭐라고 썼습니까? Von wem wurde der Brief geschrieben? 누구에 의해서 그 편지가 쓰여졌느냐? 과거로 썼었죠. wird geschrieben 하게 되면 누가 그 편지를 쓰느냐? 누구에 의해서 그 편지가 작성이 되느냐라고 해서 현재가 되는데요. 이거 과거로 만들기 굉장히 쉽죠. wird 부분만 wurde 이렇게 과거로 바꿔주시면 되니까요. Von wem wurde der Brief geschrieben? 누구에 의해서 그 편지가 작성이 되었느냐? 그러면 이거 한번 과거와 똑같은 뜻을 가진 현재 완료. 과거와 현재 완료는 항상 똑같은 뜻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걸 현재 완료로 한번 바꿔보면요. Von wem 현재 완료에서 당연히 sein 집이니까요. Der Brief 뭡니까? ist가 되겠죠. Von wem ist der Brief geschrieben? 그 다음 여기 쓰였던 werden der 끝으로 와서 어떻게 됩니까? 폐폐형이 되면 원래 geworden이 돼야 되는데 현재 완료에서는 geworden이 아니라 무엇이라 그랬죠? worden으로 특별한 꼴을 갖는다 그랬죠? Von wem ist der Brief geschrieben worden? 누구에 의해서 그 편지가 작성되었느냐? Von wem wurde der Brief geschrieben? 누구에 의해서 그 편지가 작성되었느냐? wurde geschrieben 하고요. ist geschrieben worden 하고는 기본적으로 뜻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현재에서 이렇게 쓰되 werden wurde geworden이라 그랬어요. 여기 geworden 아니고 ge 없이 그냥 worden만 쓴다는 점 이거 굉장히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니까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완료까지 했으니까요. 이거 과거 완료로 한번 고쳐볼까요? 그러면 여기 war만 고쳐주면 되죠. Von wem 누구에 의해서 war der Brief geschrieben worden 누구에 의해서 그 편지가 작성되었었느냐 이렇게 해서 과거 완료가 되고요. 미래형 한번 써볼까요? 미래형 쓰게 되면요. Von wem wird der Brief geschrieben 현재형에서 이걸 미래로 만들게 되면요. werden 동사 당연히 그대로 werden으로 와야 되겠죠. Von wem wird der Brief geschrieben 그 다음에 여기 werden 동사가 와서 그냥 wird 똑같이 남아있고요. 여기 werden만 뒤로 가서 werden 이렇게 원형이 되면 von wem wird der Brief geschrieben werden 누구에 의해서 그 편지가 작성될 것이냐 해서 미래 완료까지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요. 아까 미래 완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미래 완료는 그냥 존재하기는 하되 과거 완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실제적으로 자주 쓰이는 형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쓰이기는 쓰인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지금 여러분이 독일어 뼈대만 배우신다면 어쩔 수 없겠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Von wem wird der Brief geschrieben werden? 누구에 의해서 그 편지가 작성이 될 것이냐라고 해서 미래 완료까지 배우게 되시면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수동형을 만드는 6시제 또한 다 공부하신 것이 됩니다. 자, 그러게 되면 여기에 있는 예문을 같이 보면서 공부하고 싶은데요. 일단 예문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제 werden 동사 수동형 만드는 거 우리는 현재 배웠고요. 과거, 미래, 현재 완료, 과거 완료까지 배웠습니다. 미래 완료 문법상으로는 존재하지 실제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미래 완료 수동은 제가 수동형 미래 완료는 뺀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거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동형은 기본적으로 어떤 동사에서 가능합니까? 반드시 수동형에서는 목적어가 주어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타동사에서만 수동형이 가능하죠. 자동사 수동형 가능합니까? 영문법에서 아닙니다. 하지만 독일어는 자동사 역시도 수동형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동사의 수동형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179쪽에 나온 177번 예문을 한번 보게 되면요. Eine Dame 한 그 부인이 hilft 돕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Dem Ausländer. 그 부인이 hilft 돕고 있습니다. Dem Ausländer 그 외국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helfen 동사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동사였죠. help는 우리나라 말로는 누구누구를 돕다인데 독일어에서는 누구누구에게 도움을 준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처럼 누구누구를 돕다 그래서 사격 쓰면 안 된다 그랬죠. help는 동사 반드시 3격 지배 동사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도움을 주다. Ich helfe dir.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준다. Du hilfst mir. 네가 나에게 도움을 준다. 그리고 help는 동사 현재에서 불규칙이었죠. Du hilfst, er hilft. 이렇게 바뀌게 되었고요. helfen 3회형 역시도 불규칙입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helfen, helfte가 아니고요. helfen, half. gehelft가 아니라 helfen, half, geholfen.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helfen, half, geholfen. 이 변화요.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문장 한번 수동으로 만들어 볼까요? 자, 수동에서 주어가 되는 건요. 기본적으로 사격 목적어가 주어가 됐어야 하는데요. 나는 편지를 쓴다 하게 되면 이 문장 수동형으로 바꾸면 편지를 사격인 편지를이 주어가 돼서 그 편지는 나에 의해서 쓰여진다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이 문장 같은 경우 우리가 빼다 쓸 사격이 있습니까? 자동사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사격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s라는 가짜 주어를 하나. 왜? 주어가 없는데 문장에서 주어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뭔가 수동형을 만들려면 여기 사격 목적어를 주어로 갖다 써야 되는데 사격 목적어가 없는 관계로 그냥 s라는 가짜 주어를 이렇게 문장 맨 앞에 쓰게 됩니다. 그리고요. es wird dem Ausländer는 그대로 dem Ausländer 이렇게 오게 되고요. 그 다음 helfen 동사 wirt니까 helfen, half, geholfen 되어서요. geholfen, 페페형까지 이대로입니다. 이 문장만 보면 s 자, 사격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짜 주어 s를 갖다 놓았습니다. Es wird dem Ausländer geholfen. 외국인에게 도움이 주어진다. 이렇게 되는데요. 누구에 의해서? 사람이 왔죠. 능동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폰이 올까요? durch가 올까요? mit가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 제가 80%는 von 그냥 찍으면 된다 그랬죠. 예, 찍으십시오. von einer Dame. 그래서요. Es wird von einer Dame dem Ausländer geholfen. 하게 되면 한 어떤 부인에 의해서 그 외국인에게 도움이 주어진다. 자동사이지만 수동형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s 없이요. 이 앞에 dem Ausländer라는 말을 도치를 한번 시켜서요. dem Ausländer wird von einer Dame geholfen. 이런 식으로 써죠. dem Ausländer. 그래서 어떻습니까?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죠. 주어가 아닌 말이 문장 앞으로 투영하게 되면 주어 동사가 도치되어진다. dem Ausländer가 왔으니까 아까 s wirt란 말이 wird s로 이렇게 도치가 돼야 되는데요. 여기서 법칙이 있습니다. 가짜 주어는요. 문장 맨 앞에 있을 때는 주어의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s라고 계속 남아있지만 이렇게 도치가 되게 되면요. s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거 수동형으로 자동사 수동형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s 없이 그냥 dem Ausländer wird von einer Dame geholfen 하게 되면 그 외국인에게 도움이 주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 초급 단계에서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그냥 이런 것이 있다. 물론 여러분 자동사의 수동형까지는 여러분이 조금 소화하기가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타동사 수동형만큼요. 절대로 여러분 헷갈리시거나 모르셔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 타동사의 수동형을 잘 익히신 분요. 이 자동사 수동형도 외워두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독일어를 접하게 되면 뭐 글을 읽든 말을 읽든 이 자동사를 이용한 수동형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여러분 다소 어렵더라도 꾸준히 공부하셔서 꼭 이거 자동사 수동형 만드는 법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동사 수동형 만드는 법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78번인데요. Der Schüler, 그 학생이 wartet, 기다리고 있습니다. auf seinen Freund 라는 말 있죠. 그 학생이 wartet 기다리고 있습니다. auf seinen Freund 자기 친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warten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무엇을 기다리니까 사격 타동사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warten 독일에서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이기 때문에 누구누구를 기다린다 무엇을 기다린다 할 때 항상 auf 쓰셔야 됩니다. 나는 그 남자를 기다린다 그래서 ich warte ihn 우리나라 말로서는 맞죠. 하지만 독일어에서는 이거 틀린 문장입니다. ich warte ihn 하시면 안 되고요. ich warte auf ihn 항상 auf 넣으셔야 됩니다.
됩니다. 자, 그러면 warten 우리나라 말에서는 타동사인데요. 독일어에서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항상 warten하고 결합해야 된다. 이거 머릿속에 넣어주시고 이거 한번 수동으로 만들어 보면요. 그 친구가 그 학생에 의해서 기다려진다. 우리나라 말로 먼저 쉽게 풀어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 친구가 하게 되면 여기 일격 자리에가 주격 자리에가 사격이 와야 되는데 이 경우는 지금 auf seinen Freund 이 말이 어떻습니까? 이건 사격이 아니죠. 전치사하고 결합했기 때문에 이건 순수한 사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 주어 자동사에서 수동형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가짜 주어 s를 넣고요. es wird 자 auf seinen Freund gewartet. warten, wartete, gewartet. 규칙적으로 표현합니다. Es wird auf seinen Freund gewartet. 자기 친구가 기다려진다. 이런 말이 되는데요. 누구에 의해서? 그 학생에 의해서. Schiller 같은 경우는 능동적인 주체죠. 그렇기 때문에 auf seinen Freund von dem Schiller gewartet. Es wird auf seinen Freund von dem Schiller gewartet. 그 친구가 기다려진다 이런 말인데요. 이거 한번 auf seinen Freund를 문장 맨 앞에 갖고 나면 이 가짜 주어 s는 이제 쓸모가 없어지니까요. 없애버리고요. auf seinen Freund wird von dem Schüler gewartet. auf seinen Freund wird von dem Schüler gewartet.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요. 기본적으로 자동사의 수동형까지 배웠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수동형 굉장히 까다롭죠. 하지만 독일말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동형 굉장히 자주 쓰이고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소 혼란스럽더라도요. 꼭 수동형은 마스터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Okay, machen wir jetzt Schluss und also dann, ich wünsche Ihnen alles Gute.